자, 구평 해설하겠습니다. 일단 11, 10번, 9번 뭐 이런 애들이 좀 난이도가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준킬러 앞쪽에서 난이도가 높아질 거 예측했던 일인데, 뒷부분이 난이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낮아졌거든요. 미적분이나 확통이나 아니면 22번 같은 것들이 난이도가 좀 꺾여서, 고득점자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학원에도 고득점자들이 많고, 근데 이제 한 85점에서 한 70점 정도 대 학생들이 요 친구들이 변동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친구들이 점수가 조금씩 다운돼서 전체적으로는 평균은 맞춰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좀 시켜 드릴 거고, 그다음에 EBS 관련 문제들도 좀 풀어 드릴 거고 할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잘 대비를 해 봅시다. 일단 9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 드릴게요. 자, 9번에 보시면 자, 코사인 x, 코사인 x가 이제 코사인 사인 7분의 파입니다. 사인 7분의 파인데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이제 첫 번째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사인, 코사인 그래프 두 개 그려도 돼. 근데 두 개 그리기가 귀찮으니까 사인 7분의 파이를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라고 한 거지. 그럼 2분의 파이를 날리면 저게 사인 7분의 파이가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그러면 코사인의 몇이니까 14분의 7파이 마이너스 2파이 하면 14분의 5파이가 되니까 14분의 5파이보다 작아지는 값을 찾으면 되게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코사인의 그래프가 있을 거잖아요. 코사인의 그래프 하나 딱 그려주시고 2파이까지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그 중에 이제 높이가 이제 코사인 14분의 5파이보다 작아지는 점을 찾으면 되는데, 코사인 14분의 5파이는 여기다 이제 14분의 5파이를 대입하면 나오는 높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보다 낮아지는 점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맨 끝에 좌표는 우리가 가볍게 찾을 수 있는 게 어차피 대칭성이 있어서 요만큼의 길이 같을 거니까 여기의 좌표는 2파이에서 마이너스 14분의 얼마? 5파이를 빼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거고, 자, 요게 알파, 요게 베타니까 우리는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경우에는 자, 2파이에서 14분의 5파이를 두 번 빼면 7분의 5파이.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7분의 9파이가 정답으로 나오겠죠. 꽤 간단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풀이로 그냥 저 생각이 안 들었어도, 제가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 두 개를 같이 그리는 거 정도는, 뭐 평행 이동이 되지 않은 기본 그래프 두 개 같이 그리는 거 정도는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먼저. 코사인 부등식이니까 코사인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사인 7분의 파이를 좀 그릴 건데, 사인 그래프를 뭐 다 그릴 필요는 없고, 사인의 그래프가 이제 7분의 파이가 되는 점을 찾는 거야. 그죠? 사인 7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지점. 그러면 이제 사인 그래프에다가 7분의 파이를 대입한 높이를 말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대칭성이 있잖아요. 자, 요 길이랑 같은 대칭성이 있으니까 여기 90도에서 여기는 7분의 파이만큼을 빼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 좌표도 이제 대칭성이 있잖아요. 요 길이 똑같을 테니까 2분의 3파이에서 7분의 파이만큼을 더한 거, 요게 베타고 요게 알파다라고 푸시면 되게 가볍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의 계산을 그림을 온전히 그리고 풀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하는 습관이 잘 들어져 있으면 참 좋은데, 일단 3차 함수가 있어. 3차 함수가 있는데 내가 접선을 하나 딱 그어요. 어디서? 내가 이제 2,3에서의 접선을 그어서 마이너스 2, 여기서도 또 접선을 하나 그었잖아.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지점이 그러니까 이제 1,3이래. 아, 그럼 안쪽에서 만나야 되겠네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높이가 3이라는 것 같으니까 이제 높이를 좀 평행하게 요 접선은 평행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일단 뭔가 이제 식을 잡을 수 있는 실마리를 좀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저거 높이가 이제 3이 되는 라인에 이렇게 그어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가 2,3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질 거다. 알겠지? 그래야 높이가 3인 지점이 나온다. 자, 이렇게 될 거고, 보통의 학생들은 이렇게 접선을 그리게 될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몇에서 만난다? 여기가 1,3에서 만난다. 이렇게 써놓고 풀 것 같긴 한데 위치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2면 1이 이쪽에 훨씬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 그냥 밀어붙이면 어쨌든 답은 찾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식이 거의 다 인수가 두 개나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찾아서 접선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저 함수를 제가 이제 fx를
알파에서 뚫었다. 그 다음에 2에서 접했다. 자, 그것이 몇 칸 올라갔다? 3칸 올라갔다. 우리는 이 정도로 써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하니까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접선의 방정식에 1,3을 대입해도 돼.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했던 대로 뭐 평균 변화율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 근데 평균 변화율은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높이는 3이고 여기 높이는 얘에다가 이제 이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 제곱해서 16. 요 3도 빼서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구해져.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는 이걸 미분쳐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미에 미분치면 사라질 거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6.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요 뒤에 거를 미분쳐서 2 떨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고 얘는 미분치면 사라지니까 요 정도 쓰시면 됩니다. 됐지? 아, 그래 놓고 요 3이 이제 지워졌으니까 그나마 좀 기분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으로 좀 나누고 풀고 싶지 않나. 그치? 그래서 3분의 여기 이제 2 플러스 알파에다가 16은 나눌게요. 자, 16은 나누면 그냥 8로만 나누면 될 것 같은데 8로만 나눌게요. 8로만 나누면 이제 2가 될 것 같고 8로 나누면 여기 이제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곱해지면서 2 플러스 알파다. 자, 요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을 오른쪽으로 곱하셔서 위쪽은 4 플러스 2알파 여기는 3 곱하면 6 플러스 3알파 이렇게 될 거고 넘기면 이쪽으로 넘기면 알파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어서 아, 알파가 마이너스 8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8이어서 마이너스 2가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저기 이제 높이가 3인 지점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몇이야? 여기가 3이고 여기 만나는 지점이 마이너스 8이야. 그지? 그럼 접점이 요런 데서 접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이런 데서 요런 데서 접선을 그어서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몇이고 여기가 접점이 마이너스 2고 자, 여기 다시 만나는 점이 얼마다? 뭐 1,3이다. 뭐 이렇게 여기는 이네요. 자, 이런 식의 위치관계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어떻게 잡고 풀어도 접선에 어차피 인수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세우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교과 과정대로 공부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1,3에서 다시 만날 때 이제 일단 F빵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치? 알파가 마이너스 8인 거 구해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 8이야. 됐지?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F빵을 구해보시면 빵 대입하면 8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그다음에 플러스 3 하셔서 32에다가 3 더해서 정답은 얼마냐면 35라고 쓰시면 되겠네. 알겠죠? 뭐 간단하죠? 자, 10번 문제 됐고요. 자, 11번 문제도 좀 피로도가 좀 있더라고. 이게 한 번에 딱딱딱 풀려야 되는데 왔다리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문제를 항상 꼼꼼하게 읽는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자, 뭔가 하나 말렸을 때 저도 뭐 이상하다 싶으면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은 지금 조건이 좀 다른 거더라고. 내가 구해준 거랑 좀 다른 거, 의도한 거랑 다르게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꼼꼼하게 읽고, 자,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을 좀 푸는 연습을 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자, 11번의 V1T가 3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 첫 번째 있습니다. 다음에 v2t 자, 두 번째의 속도가 2t 플러스 4입니다. 물론 저들을 제가 뭐 인수분해해서 넓이로서 풀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수업한 바대로라면 일단은 위치 함수를 구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함수를 적분하면 이제 t의 3승이고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7t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적분사 처음에 위치가 1에서 시작했으니까 얘는 1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q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를 제가 이제 gt라고 하면은 저 적분하면 t의 제곱이고 플러스 4t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거기 어디서 8에서 시작했으니까 8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지? 자, 이 정도 가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그들의 위치의 차가 이제 처음으로 4가 되는 순간이니까 GT가 이제 차이니까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4가 되는 순간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내가 FT 저 절대값을 씌우기가 귀찮으면은 FT 빼기 GT를 구하셔요. 먼저 T의 3승이고 얘에서 얘 빼면은 플러스 T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얘에서 얘 빼면 11t가 되고 얘에서 빼면 마이너스 7이야. 여기서도 이제 계산 피로도가 좀 있어. 저게 인수분해가 안 되고 미분쳐도 그 값이 잘 구해지진 않아요. 좀 짜증납니다. 그치? 근데 어쨌든 얘가 이제 몇이 되는 순간하고 4가 되는 순간하고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첫 번째, 얘를 4라고 놓고 첫 번째 예로 4라고 놓고 t의 3승 플러스 t의 제곱 말 11t, 여기 4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자, 이걸 인수분해를 하시면은 요거 두 개 묶었을 때 t의 제곱에 t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1에다가 다시 t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t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저 자식이 t 제곱 마이너스 11 이렇게 될 거니까, 자, t가 양수인 거 중에서는 t가 이제 루트 11인 게 첫 번째로 답이 됩니다. 알겠죠? 저렇게 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t 3승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이었는데 마이너스 4를 딱 넘기면 마이너스 4를 넘기면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 봐요. 알겠지? 자, 이렇게 되었는데, 자, 요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어야 뭔가 풀리겠지. 인수분해 되려면 어차피 3의 약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지? 3을 넣어보면 27, 9, 마이너스 33. 됩니다. 그지? 그래서 조립제법 써보시면은 이거 이제 t 마이너스 3하고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지?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얘는 무리수니까 좀 그렇고, t는 3이라는 애가 두 번째로 딱 걸려. 그지? 여기서도 이제 근의 공식 때리면 근이 하나 나오긴 하는데 3보다 큰 근이니까, 그 중에 루트 11보다도 3이 작으니까 가장 가까운 때는 t가 이제 3일 때가 이제 가장 빠르다라고 처음으로 이제 거리의 차가 4가 되는 점이 3초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 인수분해 안 돼서 그게 짜증나 죽겠는데, 여기서 또 하나를 다른 걸 구하래. 갑자기 이제 P가 좀 약간 사사지 스타일이야. 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P의 위치잖아요. 그 P 위치 함수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P의 위치 함수는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자, 도함수, 이게 위치 함수고 이게 도함수잖아요. 이게 도함수 인수분해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되냐면, 3t 플러스 7하고 저게 이제 t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7하고 위치 함수가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7하고, 그 다음에 몇에서 1에서 그 값을 갖는 함수가 이제 위치 함수였단 말이지. 그죠? 위치 함수인데, 위치 함수는 우리가 이제 0부터만 따지잖아요. 왼쪽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 생각할 필요가 없고, 0일 때의 위치는 지금 얘가 몇인 거 알고 있고 1인 거 알고 있고, 여기다 1 대입하면 1, 2, 1까지 하면 3대 마이너스 7 빼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몇 대입하면 3초까지, 우리가 3초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잖아요. 그죠? 3을 대입하면, 여기다 3 대입하면 이제 27 플러스 18, 우와, 마이너스 73, 21, 뭐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가 이제 25가 나오나 봐요. 알겠죠? 여기가 이제 25가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위치 같은 경우 이제 눕혀서 밟으면 위치 변화량이라고 했지.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떨어진 양이 이제 4만큼이고, 여기서 위로 갈 때 올라간 양이 25 빼기 3 마이너스 3 하면 28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하면 32가 최종적인 답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요. 근데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당연히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가 관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 함수를 이용해서 넓이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수업한 방식이 그냥 위치 함수를 구해서 푸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문제. 자, 이거 좀 쉽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이 그거잖아. 저만식 어렵게 대비는 하지 마자. 어려운 건 다들 못 풀 거니까. 근데 쉽게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역추정이나 기본적인 배열 뭐 이런 것들 전부 연습해 보자. 그 정도만 일주일에 한 2문제씩만 연습해 보자. 아마 저한테 수업 들었던 친구들 전부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하시는데, 뭐 초반부터 진행할 게 아니라 A2 더하기 A4가 이제 몇이라는 거 알 수 있어서, 4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서 저 A2부터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지? 그래서 A2를 내가 A라고 놓고 풀어도 되는데, A라고 놓고 풀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홀수자 짝수냐에 따라서 이제 계산이 좀 편안해질 수도 있는 구조잖아요. 그지? 그래서 홀수 짝수를 좀 구분하고 풀면 편합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도 3의 배수냐 3으로 나눠서 1 남는 수냐 이렇게 풀면, 3의 배수, 2의 배수에 관련된 문제들은 초항을 좀 살짝 조작하고 좀 풀면 좀 편하고, 자, 처음에 애가 2의 배수인 경우 아니면 2로 나눠서 몇 남는 수인 경우, 1 남는 수인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이제 갈라서 풀면은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홀수부터 할게요. 자, 그럼 2K 플러스 1인 경우에 만약에 A3를 해보시면은 홀수니까 하나를 더하면은 2K 플러스 2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4 같은 경우엔 짝수니까 반띵을 하면 이제 K 플러스 1이라고 봐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얘네 둘이 더해서 40이 나오면 되는데, 얘네 둘이 더하면 이제 3K 플러스 2가 이제 40 이렇게 되려면
3K가 38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K가 정수가 아니니까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서 탈락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짝수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K를 놓고 보시면 짝수니까 여기 반띵을 하시면 여기가 이제 K가 되겠고, 이제 K는 짝수일지 홀수일지 모르니까 홀수면 이제 K 플러스 1이라고 하시고 짝수면 2분의 1K라고 할 것 같아. 됐죠? 이렇게 할 건데, 자, 여기 이제 얘네 둘이 합해서 저거 3K 플러스 1 합해서 이제 40이라고 하면, 요건 이제 K가 몇이니까 K가 13이면 39 더하기 1에서 40 나오니까 이거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K, 2분의 1K 더하면 2분의 5K가 되거든요. 2분의 5K가 40이라고 하면 58에 40하고 2배 딱 곱해서 K가 이제 16이라고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걸 만족하도록 이제 A1을 조정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내가 A2를 이제 K가 13이라고 하면 A2는 2배 해서 이제 26이 되는 거잖아. 이게 첫 번째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A2를 내가 이제 K를 16이라고 하면 2배에서 32가 되는 거지, 그지? 32가 되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갈라서 한번 풀어봐요. 자, 그러면 자, A2가 26인 경우에 초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1이 더해져서 왔으면 여기가 25가 될 거고, 자, 반띵돼서 왔으면 여기 2배에서 여기가 52가 될 거 아니야. 요거 둘 다 조건을 만족하니까 얘가 홀수고 짝수니까 별 상관이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A1을 구하실 때, 자, 1을 더해서 왔으면 31일 거고 반띵돼서 왔으면 64일 거잖아. 그지? 근데 이제 요거 홀수 짝수니까 상관이 없어. 조건 다 만족하니까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답으로 하시면 되고, 요거 네 개를 전부 다 합하시면 정답이 172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화식 중에서는 우리가 늘상 하던 패턴이라 어려운 문제들 풀었을 때보다는 한결 나았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13번, 14번이 꽤 까다롭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래요. 근데 이제 14번 같은 경우 그림을 어쩌다 보니 찾아서 맞추긴 했지만 되게 어색했어. 13번, 14번 되게 어색했을 거야. 문제 쉬운 문제 아니에요. 14번 문제 다 지우고 풀어야 되겠네. 여기 지우고 갈게요. 자, 제가 이제 이차 함수의 근의 범위를 따지는 문제 제가 한번 주기적으로 한번 풀긴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이 문제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 자, fx가 있고요. 저기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에 x의 3승이고요.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bx고 x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1에 x의 3승이고요. 더하기 a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bx고 x가 0보다 거나 같을 때. 자, 요겁니다. 자, 근데 이제 증가 감소를 따질 때는 무조건 도함수를 그리는 게 낫죠. 원함수의 모양이 예측되는 건 아니니까. 자, 미분을 쳐서 도함수가 양이면 증가, 음이면 감소 이렇게 푸는 게 원칙이고, 자, 미분 치면 이제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요. 자, 마이너스 요거 2ax고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네요. 요것도 이제 미분 치시면 x의 제곱이고 플러스 저거 2ax고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 그림은 문자가 너무 많아서 뭔가 기준점을 좀 잡고 풀기는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는 죽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꼭지점의 위치 정도 잡으시면은 x 플러스 a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 제곱해서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 정도 써줄 수가 있고, 자, 요거는 이제 x 플러스 a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 요 정도로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저 정도로 이제 문제를 우리가 이제 써주시고 나서 여기서 이제 대칭성 같은 거 발견하기 쉽지 않으니까 일단 x가 0보다 작은 쪽,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쪽, 우리가 습관적으로 미분 칠 때는 등으로 빼놔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미분 가능하게 될 것 같기는 해. 일단은 이렇게 그려놓고 푸는 게 맞고요. 일단 이제 0을 대입해서 둘 다 비비 나오니까 연속은 되는데, 미분 가능하다는 미분 가능이 안 되는군요. 미분 가능은 보장이 없으니까 등호를 빼놓고 일단 저렇게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자, 쟤를 이제 증가를 하도록 해야 되니까, 자, 저기 이제 도함수의 부호를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0보다 큰 쪽, 작은 쪽에서 부호를 갈랐기 때문에 요 이제 꼭지점의 부호 마이너스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요게 엄청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 a가 양수인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로 a가 음수인 경우, 항상 그 x의 개수가 문자일 때 축의 위치를 잡는 분류, 알겠지? 이건 되게 피곤한 문제인데 최근에 수능에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와서 나중에 한번 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게 바로 그 피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a가 양수면
애가 양수면 이제 꼭지점의 위치가 음수 쪽에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가 음수 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고, 여기 높이가 이제 마이너스 B인 그래프야. 마이너스 B인 그래프인데, 내가 이제 0이 그러면은, 0이 여기 있을 거잖아요. 0이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큰 쪽은 온전히 그리세요. 0보다 큰 쪽은 온전히 그리시고, 0보다 큰 쪽은 온전히 그리시고, 0보다 작은 쪽을 이제 뒤집어 까는 거거든. 이렇게. 0보다 작은 쪽을 뒤집어 까는 그래프. 이 노란색 그래프가 F'X의 그래프입니다. Y는 F'X의 그래프 이렇게 그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에는 꼭지점의 위치가 이렇게 그릴 건데 꼭지점의 위치가 이제 마이너스 A에 있어. 근데 이제 A가 음수 여기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0이 여기 있어. 0이 여기 있으니까 0보다 큰 쪽은 얘를 온전히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0을 대입하면 여기다 0을 대입하면 연결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뒤집어 까면 되죠. 여기서 뒤집어 까면은 이렇게 그죠? 여기서 뒤집어 깐다.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다 0 대입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0 대입한 높이가 여기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B야. 제가 꼭지점을 잘못 찍었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B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B고 여기가 마이너스 B.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 B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부호가 반대여서 얘네들이 X 관계인데 걔가 이제 마이너스 B만큼 이렇게 붕 떠올랐으니까 X축에서 접은 거를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됐지? 자, 그럼 요 정도 상태에서 문제가 이제 마이너스 1을 감소하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증가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무조건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가 하얀색 이제 안 그려도 돼. 하얀색 안 그려도 되고 자, 얘도 하얀색 안 그려도 돼. 노란색 그래프가 X축이 이런데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부호가 하나, 둘, 셋, 세 번 바뀌니까 곤란해. 이런 건 곤란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잡혀서 마이너스 1이 이제 여기 있어야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부호가 음수가 나오지.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부호가 음수고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부호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호가 바뀌었구나. 됐지? 자, 이렇게 생각하셔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실 거는 F'-1을 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대입해. 여기 넣는 것보다는 여기 넣는 게 낫겠지.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a.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 자, 이것이 몇이다? 0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겨야 돼. 어차피 0의 왼쪽에 마이너스 1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1에서 부호가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여기가 감소하고 여기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내가 F' 마이너스 1을 딱 넣으시면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1 더하기 2a 마이너스 b. 똑같이 요 관계식 하나는 똑같이 만족을 해야 돼.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얘가 이제 전부 양수이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지점 중에 얘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서 음수가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요 높이가 양수다라고 해서 두 번째로 얘는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지? 요 조건을 첫 번째로 얘는 여기를 써주셔야 되고 여기를 써주셔야 되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써줄 거냐? 꼭지점이 있어서 마이너스 a의 꼭지점인데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꼭지점의 좌표가 요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인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여기가 붕 떠 있어야 항상 양수다. 알겠지? 이 조건을 써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b가 양수네. 자, 이거 그래서 b 나누면은 이제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나누면 이런 조건을 하나 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넘기면 여기서 내가 살짝 이걸 이용해서 조정하시면 b를 넘기면 b가 되는데 2a 마이너스 1이어서 걔도 이제 b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여서 a가 몇보다 크거나 같아? 2분의 1보다 잠깐만요. 이렇게 넘어가. 마이너스 b가 음수죠. b가 음수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넘기면 a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자, a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풀었으니까 범위가 이렇게 잡혀요. 자, 참 고등학교 1학년스러워요.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부등식 문제 딱 푸는 스타일인데 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2분의 1과 0을 합했을 때 가장 둘 다 커질 때를 합하면 0 플러스 2분의 1 하셔서 자, 이것이 아마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이게 최대값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요 경우에 보시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죠? 근데 똑같이 이것도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에 b 대신에 넘겨서 이거 2a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죠. 0보다 크거나 같아. 넘기면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자리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인데 0보다 작거나 같아. 그죠? 그래서 자 이거 이제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좀 쓰세요. 근해 공식 쓰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번 시험에.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이제 근해 공식 때려서 부등식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a가 0보다 작다는 가정에 풀었으니까 요거는 될 수가 없고 이렇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가장 작게 만드는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자 b는 지금 b의 범위 어디였죠? b 요게 양수고 하니까, 요게 양수니까, B의 범위 또 구해야 돼요. 짜증나네. 자, 여기 B 대신에 넘기면, B가 넘어가서 이제 마이너스 A 제곱보다 작거나 같단데, B가 이제 A의 제곱을, B가 이건데, B가, 그냥 볼게요. A의 범위 이거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B가 아까 구해 놓은 바에 여기에서 구하면 B가 2A-1이니까 계산 왜 이렇게 못하냐? 자, 2A-1이니까 여기다 2배 하면은 얘가 0이고 여기다 2배 하면은 마이너스 2 루트 2. 아이씨. 마이너스 2 루트 2 여기다 이제 1 빼주면은 2a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이제 1을 빼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와요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b의 범위 b의 최소값이거든요 a의 최소값 그래서 얘네 둘이 합해 주시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가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루트 2라는 값이 나오고 자 이거랑 자 여기 나온 요거랑 더하면은 2분의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루트 빼는 거네요. 빼면은 2분의 9 플러스 3루트 이렇게 답이 나와서 답이 3번이야. 어렵진 않은데 뭐 항상 딱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문제를 풀던 친구들은 이런 문제가 싫겠지. 제가 수업 시간에 억지로 풀리긴 하지만 또 되게 재미없어 하는 파트이기도 해. 수업할 때마다 애들이 되게 막 꾸벅꾸벅 졸은 것까지 아지만 되게 지루해하고 막 이런 파트긴 하거든요. 자, 그래도 이제 이게 본질적인 수학 실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자, EBS 전형적인 EBS 스타일의 문제이기도 하죠. 자, 이거 지울게요. 자, 14번 해설합니다. 자, 14번에 일단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고 fx에서 그 다음에 x가 k보다 작은 집합. 자, 이것의 원소의 개수가 이제 2개가 나와야 돼. 자, 근데 이제 함수 값이 이게 유의하실 게 제가 요즘에 준킬러 이런 데서 집합 연습을 좀 많이 시켰는데 함수 값의 집합이잖아요. 근데 함수 값이 똑같은 게 나와도 집합에서는 한 번만 쓴다. 이게 중요한 거고 이걸 만족하는 k의 범위가 3에서 k가 4 사이라는 얘기는 K가 3에서 4까지 다 만족할 거고 4일 때는 만족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잘 그려봅시다. 자, 최근에 작년 수능도 재작년 수능도 무조건 그림을 그리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그림을 지수로 구함수의 그림을 그릴 때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림 그리고 정점을 찍어서 그리고 이런 기본 원칙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어야 돼. 자, 이제 마이너스 8이고요. 자, 이거 점근선이 8입니다. 점근선이 8이 되고 점근 높이가 8이고요. 지수함수 이렇게 생긴 건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쭉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쭉 내려올 건데 이제 내가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을 여기다 딱 대입해. 마이너스 8 대입해서 오른쪽만 그릴 건데 마이너스 8 대입하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1승, 마이너스 11승은 꽤 작은 숫자거든요. 플러스 8 되면서 8보다 살짝 작은 수가 되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1승, 뭐 구할 필요는 없는 값이고 되게 작은 값이어서 8보다 살짝 밑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 정도면 좋겠고 우측의 그림 확정됐으니까 이제 3하고 4가 어떤 의미를 띠는지 좀 살펴보시면은 네, 여기다가 3을 딱 대입했을 때는 여기다 3 대입하면 이게 0승 되잖아요. 3에 0승이면 1이니까 8-1에서 여기 높이가 이제 7이 됩니다. 7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 4를 대입하면은 4를 대입하면 여기다 3의 1승이어서 8 빼기 3 하면 여기가 높이가 5가 나와요. 그죠? 5가 나옵니다. 그지? 그러면은 3 이전
4 이전까지는 정수 좌표가 전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보이는 높이가 정수인 지점은 높이가 7인 거는 무조건 이제 3일 때 하나 들어갈 거고 그 사이에 봤을 때 혹시 이제 3은 내가 가운데 근처에서 살짝 넘어가면은 높이가 몇인 지점도 6인 지점도 있어야 돼. 그래서 높이가 6인 지점, 7인 지점은 들어갈 거고 높이가 5인 지점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알겠지? 첫 번째 생각 이거야. 그치? 그러면 저렇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K를 이런 대로 잡으면 교점의 개수 일단 두 개 높이 정수 좌표 이미 두 개가 다 나왔어. 상관없는데 K를 왼쪽에 잡으면 왼쪽에 그 높이가 정수인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왼쪽에도 최소한 하나는 더 있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야. 알겠지? 왼쪽에 하나 더 생각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적당히 평에 이동해서 자 점이 하나가 더 이런 데서 더 나와버리면 이 높이가 정수인점이 최종적으로 몇 개가 나오니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넘어가죠. 세 개가 넘어가니까 여기서 더 다른 점이 생기면 안 되고 여기 이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쪽을 평행 이동해서 그리긴 할 건데 여기랑 똑같은 높이들 아니면 6까지면 7 이거 말고는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야. 저거 이해 가세요? 자, 6, 7 말고는 더 이상 또 나오면 근이 이제 이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넘어가요. 알겠지? 그러니까 저거 6하고 7까지는 이제 가능하겠다. 그럼 6하고 7 가능하려면 얘가 이제 점근선 자체는 5를 넘겨야 된다. 얘 점근선이 B인데 B 자체는 몇을 넘겨야 돼? 5를 넘겨서 5인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알겠지? 5를 넘겨야 된다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전에 제가 점을 두 개를 찍어버리면 여기 잘 봐. 3 이전에서 내가 3하고 4 사이에 K를 잡아서 그 이전에 점이 몇 개가 나와? 값이 높이가 똑같은 것이 이제 두 개가 나와버리죠. 그죠? 높이가 두 개가 나와버려서 여기까지는 이제 걸리는 건 괜찮아. 그래서 이제 저런 지점들을 내가 이제 설정을 해줄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저것도 이제 기준점을 잡기가 힘들어. 대충 때려잡아서 맞추긴 했겠지만은 여러분들 이게 제대로 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얘가 이제 y는 a, x승이 얘가 올라는 가는데 첫 번째로 정선 위에 첫 번째로 정수 좌표 나오는 지점은 지수가 0인 지점이에요. 여기가 정점이고 그 다음에 정수 좌표들을 추가로 등장할 수가 있어서 여기 0,1 여기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첫 번째 정수 좌표는 여기가 마이너스 a일 때 얘를 0승을 만들 때 마이너스 a가 되면서 b 플러스 1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a고 첫 번째 좌표는 그럼 여기가 이제 몇이 되는 거니? 여기가 몇이 되는 거니? b 플러스 1 된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잘 보세요. 자, b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b 플러스 1이 첫 번째로 저 b 플러스 1이 몇이어도 되고 6이어도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저 b 플러스 1이 몇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일단 7이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b 플러스 1이 7이 되면 여러분들 바로 그냥 제껴 주실 게 뭐가 있냐면 얘가 b 플러스 1이 b 플러스 여기 처음에 높이가 7이면 잘 봐. 3일 때도 3 이하에서 정수 좌표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네 둘이 높이가 똑같아서 집합에서는 원소를 몇 개를 쓸 거야? 하나로 써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7만 들어가는 건 반드시 안 되고 반드시 누구도 들어가 줘야 돼. 6부터 들어가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마인드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반드시 누구부터 여기는 6이 하나는 더 있어줘야 자 여기서부터 자 7 여기 3 이전에 이런 데서 봤을 때 요 점과 요 점 빨간색 요 점 두 개가 자 높이로 잡혀서 그 원소가 두 개가 된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b 플러스 1은 6인 것만 맞는 거지. 이 경우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래서 b 플러스 1이 6이다. 그럼 이제 b가 몇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5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B가 5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B가 5야.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5인 상태에서 A 값만 구해주면 되는데, 얘가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제 너무 혹시 재수 없어서, 내가 그림이 이제 너무 확 올라가 버리면, 높이가 8인 거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더 생겨버리면, 여기 원소 3개 되니까 안 되지. 그치? 그것도 탈락이야. 자, 근데 여기 범위를 좀 잘 따져주셔야 될 게, 얘가 높이가 7이 돼도 안 돼. 왜냐면 7이 돼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이전에는 원소가 3개인 것 같지만 높이가 똑같으니까 2개인 거 맞잖아요. 근데 이걸
이걸 만족하는 K의 범위가 이 점을 여기가 7인 점에 하나 들어가 버리면 K를 그 이전에 잡았어도 그 좌표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정수좌표가. 그래서 저기 좌표가 두 개는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한 개만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높이가 7도 넘어가면 안 돼.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F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8 경계 지점을 대입했을 때 높이가 몇을 넘기지 말자. 이거 7 넘기지 말자. 그리고 7 넘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여기 좌표가 당연히 그 다음에 뭐보다는 커야 돼? 6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겠지. 여기 좌표가 6에서 만나고 올라와야 돼. 6은 점이 들어가야 되니까 6보다는 만나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그럼 F-8은 저기다 이제 넣으면 2의 A-8 플러스 B인데 B는 내가 5라고 구해놨고 걔가 이제 7에서 어디까지야? 6까지야. 그럼 2의 A-8은 내가 넘기면은 이건 2가 될 거고 여기는 몇이 될 거야? 5 넘기면 1 되겠지. 이해 가세요? 자, 그럼 A-8이 이거는 2의 1승이고 얘는 2의 0승이 되는 거지. 2의 0승이 되니까 A가 몇에서부터 저거 8에서부터 몇 사이다? 넘기면 9 사이다. 우린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A가 정수니까 A도 8이라고 써주시고 B를 5라고 써주시면 최종적인 답은 13이라고 해주시면 돼.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자, 쉽게. 뭐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그려서 푸는 뭐 이런 연습들을 좀 시키긴 시켜야죠. 물론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은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앞으로 제가 찾아서 뭐 연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 15번에 보시면 자, GX가 있어요. 자, 이게 15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난이도가 쉽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F에 X에 플러스 1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X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자, FX가 이제 0이 아닐 때, 그 다음에 FX가 함수의 높이가 0일 때, 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수업하면서 좀 강조한 내용들이 있어. 자, 일단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gx 이제 극한값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g3 이렇게 둘이 같은 게 정상적입니다. 그죠? 자극한 우극한이고 함수값은 같아야 연속이고 정상적인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쓰여져 있으니까 이거 x는 3에서 이제 불연속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 그죠? x는 3에서 불연속인데 그죠? 불연속인데 또 극한값 자체는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해서 gx 자체는 약간 돌출되는 점 하나가 3에서의 점 하나가 돌출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치? 자, 근데 그러면 3에서 불연속이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3에서 불연속이 되려면 F3이 0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0이 아닌 지점에서는 다항함수 곱하고 하면 웬만하면 연속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치? 그 경계 지점, 이렇게 함수를 딱 바꾼 지점이 그러니까 x는 3인 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 식을 그대로 쭉 갖다 쓰면은 내가 이제 리미트 x가 이제 3으로 갔을 때 3이 아닐 때는 이제 0이 아닐 것 같으니까 3 근처에서 이제 fx분의 f에 저거 x 플러스 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f에 x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g3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g3은 이제 g3일 때는 그죠? G3일 때는 몇 나옵니까? F3이 0인 순간이니까 3이 나올 건데 거기서 1 빼면 딱 2가 나온다. 알겠지? 이 정도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지? 그럼 저기에서 그럼 이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fx에 반드시 무슨 인수가 있어? f3이 0이라고 했으니까 x-3이라는 인수가 있잖아. 그죠? x-3이라는 인수가 있으면 0분의 0꼴 나머지 인수도 더 찾아야 되겠지만 0분의 0꼴이 되어야 돼서 여기서도 x-3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 자, 근데 문제는 문제 x-3이라는 인수가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 그래서 -3이라는 인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 fx에다가 1을 더하면은 높이를 한 칸을 올릴 거잖아. 올린 함수는 절대로 -3에서 동일한 인수를 가질 수가 없어. 얘는 동일한 인수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도 무슨 인수가 있어야 된다. 여기도 x-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얘가 x-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 얘가 약분되면서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자, 그럼 여기다 x-3 가지면 여기다 f3은 0인데 이렇게 대입하면 3 대입하면 f6이 0이니까 6이라는 인수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저 그래프를 봤을 때 내가 이제 3하고 6이라는 인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3하고 x-6 있고 얘가 x-알파라는 인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알겠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자, 여기가 알파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알파일 수도 있어. 자, 근데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고 가운데가 알파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함수의 극한 계산할 때는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인수 세 개를 찾아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아무튼 인수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x 플러스 3이라고 넣으면 여기는 얘가 인수가 뭐가 될 거냐면 인수가 여기다 넣으면 x, 여기다 넣으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여기다 넣으면 x 플러스 3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 이해 가시죠? 아, 그러면 이제 0으로 가는 인수 이렇게 하나 약분을 시키고 이제 3을 대입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다 3을 넣으면 얘 마이너스 3이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여기다 3 넣으면 3 마이너스 알파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다 3 넣으면 여기 3이고요. 여기다 3이고요. 자, 여기다가 3 넣으면 6 마이너스 알파가 나옵니다. 6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F3 플러스 1은 여기다 3 넣으면 F3 플러스 1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F3이 0인 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0 플러스 1 돼서 그냥 1 나오니까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알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근데 또 3이 약분되니까 좀 기분 좋고 3이 약분되니까 기분 좋고 왼쪽에 저거 계산 완료하시면 6 마이너스 알파. 자, 우측에 마이너스까지 곱해 올라가면 2에다가 저거 마이너스 3 플러스 알파. 제발 계산이 틀리면 안 된다. 자, 2알파 넘어가면 여기 3알파가 되겠고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6인데 넘어가면 12가 되면서 알파가 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알파가 4니까 식이 완성돼. 어차피 이제 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알파 저거 만족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fx를 다 찾았네. 그치? 그럼 fx는 알파가 4니까 여기 이제 4라고 찾았어요. 4라고 찾았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g5네. 아, 진짜 할 일 왜 이렇게 많니? 자, g5는 어차피 이제 여기다가 5 대입하시면 f5분의 g5는 여기다가 5 대입하시면 f8 곱하기 여기 f5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는 거지. f5 플러스 1. 그럼 두 개만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 f5는 여기다 넣어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인가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에다 1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앞에 것만 잘 구하시면 되는데 F8은 5 곱하기 2 곱하기 4 8로 40인가요? 40 이렇게 되니까 약분시키고 이 약분시키면 정답은 20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그죠? 15번에 점화식 나오는 것보다는 수투 나오는 게 훨씬 더 편안한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저거 인수차 함수의 극한도 최근에 제가 강조를 좀 한번 하긴 했던 것 같아. 그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미적분 수업하는 적분 수업하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함수의 극한을 대한 요소들이 수능에 곁들여서 잘 물어보고 있다고 그죠? 인수 찾는 연습을 최근에 좀 시켰습니다. 그죠? 준킬러 이런 데서도 좀 연습을 했었고 하니까 우리 같이 또 연습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넘겨서 거기에 자 20번 문제 봅니다. 자 20번에 자 그림이 살짝 겁나 보이긴 하는데 풀다 보면 엄청 간단해요. 자, 앞에 거 좀 어렵게 돼서 조금 미안함이 있었나 봐. 그리고 여러분들 그 13번으로 제가 분석지에도 써드렸지만 13번으로 도형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13번은 실마리조차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빈칸 채우기로 나오면 여러분들 힌트를 주거든요. 힌트를 주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대로 읽어보는 연습만 좀 해보시면 되거든. 뭐 겁먹지 마세요. 이거 차라리 맞추기 좋은 거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점 하나를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공통현이 있고 내가 선을 좀 잡았는데 A, B, 여기 C 여기 D 있고 여기가 3분의 2파이네. 3분의 2파이. 여기가 그러면 4분의 3파이라고 써 있어. 그치? 자, 그래서 거기 외접원이 있으니까 전부 사인 법칙을 한번 때리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왼쪽 원에서 사인 법칙을 때리면은 BD의 맞은편에 이제 이 큰 원에 내접한 사각형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니까 BD의 맞은편에 사인의 4분의 3파이 때려서 2의 R1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첫 번째야. 근데 사인 4분의 3파이가 이제 2분의 루트 2여서 이거 2로 나누면 루트 2분의 BD가 나와요. 그치? 루트. 그래서 R1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2분의 1의 BD. 거기 근데 2분의 루트 1하고 유리가 다 해서 써 있습니다.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꽤 쉬운 거지. 두 번째로 보시면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서도 이제 사인 법칙을 하나 때릴 수가 있고, 자 BD의 맞은편에 사인 3분의 2파이가 있는 거지. 사인의 3분의 2파이가 있는 거고, 자 그것이 이제 2의 R2다. 이 R2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내가 이거 R2인데 잘못 썼네 바보같이. 자 R2, 자, 요거에 대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얘도 또 사인 법칙 때리시면은 이렇게 나누면 돼. 근데 이제 얘가 루트 3이 되겠죠. 루트 3. 그죠? 루트 3, 2분의 루트 3이니까 나눠지면 루트 3분의 BD. 자, 그것이 얼마냐면 R2다. 이렇게 보셔서 두 번째는 이제 루트 3분의 1이 들어가요. 첫 번째 이제 가번 박스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ABD에서 코사인 법칙도 다 주어졌어요. 너무 그렇지 않니? 이제 ABD 있어서 이제 세 번째로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자, BD의 제곱 같은 경우에 여기 문제에 또 길이가 여기 1이라고 주어져 있고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2의 코사인의 3분의 2파인데,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거 알고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서 마이너스도 날리고 2도 날려주시면은 얘가 이제 1, 4, 2 해서 결과적으로 7이 나오고, BD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와? 루트 7이 나온다. 알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나번에 들어갈 내용은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박스 나번에 들어갈 내용은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R1, R2 구해야 되니까 네 번째로 너무 쉽잖아. 솔직히 그냥 주는 문제 같아. R1, R2를 구하셔야 되는데 계산 미스만 안 하면 되거든요. R1 같은 경우에는 R1 여기서 이제 구해놓은 거 루트 2분의 루트 2의 BD. 이 BD 이렇게 구한 거 그냥 갖다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R2 같은 경우에 또 여기 구하는 거 있으니까 루트 3분의 BD 해서 쓰시면 되죠. 이제 루트 3분의 BD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얘가 이제 BD 제곱하면은 BD가 루트 7이니까 제곱하면 7 나올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 2 루트 3분의 이제 루트 얼마가 되냐면 14, 이게 루트 7하고 루트 7 바보. 루트 7 제곱하면 7이니까 7 루트 2 이 정도 되지 않나. 알겠지? 이 정도 생각하시고, 이게 이제 답번입니다. 그죠? 답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답번인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가나 답번에, 이게 답번에 들어가는데 이걸 다 제곱을 해야 돼. 다 곱해서 제곱이네. 승질나. 자, 제가 계산을 좀 싫어합니다. 자, 루트 3분의 1하고, 자, 두 번째 게 마이너스 2. 자, 세 번째 거는 2 루트 3분의 7 루트 2. 자, 이걸 갖다 이제 제곱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 자, 마이너스 2 날리면 되고요.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어차피 날라가면 되고요. 루트 3인데 제곱하면 아마 9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 루트 2 제곱하면은 49 곱하기 몇 되지 않을까? 2 되지 않을까? 알겠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 분수 지정할까? 양변에 몇을 곱해서 9를 곱해서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지우고 나면은 정답은 얼마? 98이라고 쓰면 되겠네. 제가 이제 계산 체질적으로 좀 싫어해서 계산 문제 할 때 되면 좀 이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1번. 자, 21번. 자, 21번은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텐데,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우리가 늘상 풀었듯이 등차 수열은 부호 변화가 되는 게 그게 좀 뭔가 수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그냥 쭉 증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선형 구조로 봤을 때는 저게 이제 부호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찾으려 그러면 아예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고, A7이 13의 배수인데 내가 1항은 뭔지 모르고 7항도 뭔지 몰라. 그지? 근데 이제 A7 잘 모르면 초항 공차. 이걸로 푸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 그지? 6D라고 하셔서 걔가 이제 13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이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SK야.
그지? 근데 저거를 제 이제 문과생들이나 뭐 수학이 약한 친구들이 저걸 시그마 K 공식을 써서 문자를 여러 개 써서 시그마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열거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합그래프를 그래서 또 합할 거 합을 다시 합하는 공식은 없어요. 그지? 그래서 그걸 다시 공식을 쓰고 싶지는 않고 문제의 그 위선은 잘 모르겠지만 자 일단 S1도 합하고 그죠? S1도 합하고 S1도 합하고 S2도 합할 거죠. S2는 이제 A 플러스 D라고 생각하시고 A 플러스 D라고 생각하시고 A 플러스 A 플러스 D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죠? 하나씩 쭉 저는 열거를 그냥 쭉 했습니다. 그지? 그렇게 했을 때 S1은 A고 그 다음에 A랑 그 다음에 A 플러스 T고 그 다음에 A랑 A 플러스 T랑 S3는 A 플러스 2D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S7까지 전부 다 합해주자. 이게 전부 싸그리 합하자.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 그죠? 자 저게 좀 더 새로운 항의 개수까지 문자로 놓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위에 거 합하 여기 이제 7A고 그 다음에 이제 6에 A 플러스 T고 그 다음에 5에 이제 A 플러스 2D 이렇게 줄여가면서 맨 마지막에는 S7에서 아마 7항이 A 플러스 6D로 아마 한 개가 단독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 그치? 그러면 A 쪽에는 A, 6A, 5A, 1A까지 해서 1A부터 7A까지 합이니까 2분의 7, 8 하면은 28A라고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6D, 그 다음에 이건 뭐 몇 개 안 내게 계산해. 6D, 뭐 이거 시그마 써도 되는데 귀찮아요. 그 다음에 좀 6 곱하기 1D 5 곱하기 2D 그다음에 4 곱하기 3D 규칙은 이해 가시죠? 3 곱하기 4D 자 5 곱하기 2D 자 6 곱하기 1D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지? 그럼 요거 딱 반 대칭이어서 6, 10, 43, 12, 10, 22, 26, 28D 이렇게 나오나요? 56 그다음 28D인데 밑에도 있으니까 두 배에서 56D 자 이렇게 되고 자 그것이 얼마냐면 644인데 저거 28로 딱 나누게 되면은 저 28로 나누기 28을 딱 하게 되면은 A 플러스 2D가 되고요. A 플러스 초항공차로 표현하시면 A 플러스 2D가 되고 자 28로 나눠주시면은 그 값이 이제 23이 나옵니다. 23 이렇게 가볍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공차가 이제 첫 번째로 개수가 큰 거 기준으로 좀 부정방정식이니까 둘 다 자연수니까 하나씩 쭉 분류하시면은 얘가 1일 때 얘가 21인 거 공차가 2일 때 얘가 4니까 얘가 19인 거 3일 때 자 이거 17인 거 4일 때 15인 거, 뭐 5일 때 얘가 5일 때 얼마인 거, 13인 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나 봐요. 알겠지? 네, 요 아이들 중에서 아까 이제 A 플러스 6D가 13의 배수가 되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자 요거에다가 이거 6배 해서 27이 13의 배수는 아니니까 탈락. 자, 요거에다 요거 6배 해서 12 더하기 19 하면 31이니까 13의 배수 아니고 17 더하기 6 맞나요? 6배 17 더하기 36 18 하면은 35인가요? 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6배 하면 4 6에 24 15 더하면 딱 39가 나오면서 요게 만족하는 값이네. 그죠? 그래서 A랑 D가 15랑 4니까 걔네 둘이 이게 A2가 이제 초항에다 공차 한 번 더하는 거지. 얘랑 둘이 더해주시면 정답을 19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풀었습니다. 저 시그마를 뭐 열거하는 거 별로 좋지 않고요. 합으로 바꾸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쭉 어차피 맨 최후의 수단은 초항과 공차로 녹아다 띄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최후의 수단으로 한번 풀었고 그 다음에 22번을 볼게요. 자, 22번에 자, 22번은 마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문제 같이 좀 썰렁합니다. 저 1에서부터 x까지 ft의 dt가 x의 fx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머지 정리, 식의 구조 뭐 이런 것들 연습을 좀 많이 했던 친구들은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좀 생길 거고 그다음에 이제 EBS의 이제 곱미분을 적분하는 문제들은 주구장창 나와서 특히 이제 이과생들 미적분책에 좀 많이 나와서 이과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문제이기는 하죠. 이과생들이 이런 적분까지도 하니까 그죠? 잘못된 거야.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고 제가 뭐 평가원에 계신 분들을 평가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내 느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 바람이죠. 자 근데 여기 문제를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이제 이게 G 프라임이고 얘 프라임이고 얘가 얘 프라임이어서 이거 적분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fx 곱하기 gx를 미분하면 이제 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곱미분이니까 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적분하면 이제 2x의 4승이야. 더하기 x의 3승이고 플러스 x고, 적분 상수가 뭐 하나 있을 거야. 알겠지? 적분 상수 하나 잘 때리시면 될 거고. 그럼 뜬금없이 찾을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보통 우리 다항함수의 곱함수면은 각각의 인수로 딱딱 찢어주는 게 이제 문제풀이의 원칙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치? 이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자, 얘도 이제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조건, 구간에 x 있으니까 구간 양변에 아래끝 윗끝 같아지는 값 넣으면 왼쪽은 0되고 우변은 이제 1에 f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서 아, f1이 몇이구나 3이구나 라는 조건을 첫 번째로 찾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미분도 쳐보면 미분도 쳐보시면은 왼쪽 미분치가 fx고 우변은 이제 fx 더하기 x의 f 프라임 x 마이너스 4x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지워져. 자, 그럼 이거 넘어가서 이제 넘겨서 x로 나누면 f 프라임 x가 이제 몇이다? 4다. 이 정도로 우리가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 fx도 f1이 3인 거 있어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fx를 구해 주시면은 4x가 되고요. 자, 적분상수 3 나오려면 여기다 1 넣어서 3 나오려면 아마 마이너스 1 정도 되면 되지 않나. 알겠지?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해. 됐죠? 자, 그럼 저 정도로 이제 내가 문제를 풀 거고 f4x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거를 한번 시도를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첫 번째로 fx는 근데 라지 fx는 요것을 다시 또 적분이야. 이거 적분이니까 이거 적분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2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적분 상수 하나가 있어야 돼. 저 이해가시죠? 적분 상수 하나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gx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인수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곱해서 2x 4승이 나오려면 여기에 x제곱을 쓰는 게 맞아. 알겠죠? 최고차항은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이제 ax라고 쓰셔서 그 3차 항으로 나올 수 있는 애가 얘랑 곱하면 2a의 x의 3승이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x의 3승이야. 그럼 2a 마이너스 1이 x 3승으로 나오려면 a도 몇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어. 알겠지? 여기까지 구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있는 항을 내가 쓸 건데, 마지막으로 있는 항을 쓸 건데, 거기서 이제 1차 항의 개수를 내가 좀 구해보시면, 1차 항의 개수를 구해보시면은 2차항이 여기 없으니까 2차항 개수 구해보시면 얘랑 곱하면 2차항이 이제 네모 곱하기 2x의 제곱이야. 또 얘랑 곱하면 2차항 돼서 마이너스 x 제곱이야.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또 뭐가 되는 거니? k의 x의 제곱이야. 알겠지? 이게 딱 0으로 사라져야 되거든요. 식의 구조상 저거 사라져야 되는데 x제곱 묶고 나면은 이제 2의 네모. 그 다음에 요거 넘기면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지 않겠니? 맞아?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k라고 여기 쓸 수 있어. 자, 2분의 1에 1 마이너스 k 이 정도다라고 써주시면은, 자, 일단 식의 구조로 일단은 fx, gx의 모양을 다 찾았어.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수끼리만 얘랑만 딱 곱해서 2분의 1에 k에 이제 1 마이너스 k 정도 나온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2차항까지만 가지고도 2차항 여기 0x 제곱이라는 것까지 이용해서 2차항까지만으로 찾았는데 1차항 개수가 1이라는 것도 알잖아. 그래서 1차항 개수가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1차항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얘랑 곱하는 거지. 얘랑 곱하면 kx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는 거지. 얘랑 곱하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지. 됐죠? 그 둘이 더해서 저것도 x의 개수 1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 자, 이 곱하면은 여기 x인데 뭐 x는 그냥 x 이렇게 1x, 아무튼 x는 지울게요. 자, 그럼 양변 2 곱하면 2k야. 그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k야. 걔가 이제 이 양변 2 곱했으니까 여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3k이고 얘가 몇 대고 3대고 하니까 k가 몇 될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k가 1이어서 식은 다 완성됐습니다. 여기 1이고 여기가 1이면 여긴 0으로 그냥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gx도 다 완성이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에서부터 3까지 gx dx인데, 자, 이것도 이제 좀 센스를 좀 발휘하시면 우리가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gx dx인데
자, 저 이제 식을 써서 적분할 게 아니라, 자, 우리가 1에서 3까지 이거 적분을 하시면 gx가 적분하면 gx로 될 거잖아요. 1에서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g3에서 몇을 빼면 된다? g1을 빼면 된다. 그래서 g3은 여기다가 이제 요거 gx니까 3을 넣으시면 12가 될 거고, 12가 될 거고, 1을 넣으면 아마 2가 될 거니까 둘이 빼면 얼마가 나와? 10이 나오죠. 그래서 현저하게 쉽습니다. 지금까지 22번 나온 것 중에서 현저하게 쉽고, 그 다음 일단은 요거 공부를 하시고 제가 추가로 맞춰서